혹시 여러분은 요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가끔은 내가 깜빡깜빡하는 게 혹시 치매의 징조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기억력 저하를 건망증으로 넘기기 쉽지만 때로는 단순한 노화와는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점점 사고력과 판단력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 사실 아직도 이 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병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알츠하이머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병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고 예방 방법도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알츠하이머란 무엇인가? 병의 정의와 발병 요인.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1906년 독일의 신경과학자 알로이즈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와 타우, 단백질 엉킴이 쌓이며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를 통해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주로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알츠하이머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화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뇌세포의 질환으로 인한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APOE24 유전자를 가진 경우 발병 위험이 3배에서 12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적 요인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으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들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으로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도 예방에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으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증상과 진행 단계. 알츠하이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며 크게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증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 모두가 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 초기 알츠하이머는 대체로 경미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벼운 건망증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약속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잘 기억하던 이름이나 단어를 잊는 경우도 많아지며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집중력 저하로 인해 복잡한 일이나 평소 쉽게 처리하던 일조차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환자는 오랜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했고 다음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상황이 생겨 가족이 이상을 느꼈습니다. 이런 초기 증상은 단순한 노화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 단계. 중기 단계에서는 점차 인지 저하가 심화되며 가족들이 환자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중기 알츠하이머 환자는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거나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며 주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화가 어려워지고 의사소통이 불편해져 간단한 문장조차 완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 단계에서는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며 불안감, 공격성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한 환자는 평소 온화했던 성격이 달라져 자주 짜증을 내고 예민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혼동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이 점차 줄어들어 보호자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후기 단계. 후기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인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 시기에 환자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걷기, 먹기 같은 기본적인 신체 활동조차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기억력, 판단력뿐 아니라 언어 능력마저 크게 손상되어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문장도 구성하기 힘듭니다. 이 시기에 환자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어려워 불안, 공포를 자주 느끼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가족의 얼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악화되었고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고 착각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진단과 치료 방법. 알츠하이머는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주로 MMSE 같은 인지 검사와 MRI, PET 스캔 등의 뇌 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MMSE 검사는 간단한 질문과 문제 해결을 통해 기억력과 주의력을 측정하고 MRI와 PET 스캔을 통해서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PET 스캔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정도를 볼 수 있어 알츠하이머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츠하이머의 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 같은 약물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막아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메만틴은 NMDA 수용체를 조절하여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약물 외에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즐, 독서, 단어 맞추기 게임과 같은 뇌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병행하면 뇌 기능이 좀 더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의 관리와 비약물 치료.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기억력 저하 외에도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이러한 증상은 더욱 두드러지며 관리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이 증상에는 우울, 불안, 공격성, 환각, 망상 등이 포함되며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조절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경 조성, 심리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약물로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환경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 환자의 생활 환경을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과 화장실의 물건 위치를 일정하게 배치해두면 환자가 기억에 혼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안의 불필요한 장애물은 치워두고 환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 지지와 상호작용. 정신행동 증상이 있을 때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에게 다가가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로 말해주는 것이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음악 치료는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특히 환자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가족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술치료와 요리활동. 미술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으로 색칠하거나 간단한 작품을 완성하는 활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한 알츠하이머 환자는 미술치료 중 색칠하기 활동을 하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약물 치료는 환자의 감정 표현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요리 활동 또한 환자에게 친숙한 감각을 제공하여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재료로 요리를 하면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는 활동을 통해 뇌가 자극을 받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사고력,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츠하이머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지만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알츠하이머는 대체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발병 시에는 초기의 기억력 저하와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단은 주로 기억력 검사와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이루어지며 치료는 주로 약물과 인지자극 활동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알츠하이머의 증상과 대처법을 잘 이해하고 함께 지원해준다면 환자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을 위해 함께 배우고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